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핫스탁을 열기 전에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원래는 이제 손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주가의 흐름은 일관적이죠. 앞서 바로 직전권에서도 하이닉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 뭐 감산 얘기하면서 주가 반등하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같은 흐름이라고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일단 적자가 예상됐는데요. 3센트 정도 손실이 예상됐는데 좀 13센트 정도 이익이 나면서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1억이 예상됐는데 129억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이던스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젠순왕이 인텔 거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는 정도까지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랬죠. 네.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하튼 그들 스스로도 지금 당장은 경쟁사가 있다. 경쟁사란 것이 좋건 싫건 경쟁사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엔비디아가 진짜 대단한 걸 다시 한번 이런 실적 발표하면서도 거기다 내용이 좀 녹아져 있다라는 것도 한번 먼저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오늘 상당히 오늘 좀 급반등하고 있고요. 장마감은 또 포드도 발표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만 포드는 뭐 좋게 얘기하고 가이던스 올렸는데 뭐 주가는 큰 반응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텔과 포드의 주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주말 사이에 본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비자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언제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비자, 마스터카드, 뭐 아멕스 이런 카드사의 주가가 조금 흔들립니다. 결국 성장에 대한 고민인데 중국발 여행 수요가 좀 부진해서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경우가 소위 보복 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마 많은 분들 뉴스도 보셨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 어디를 갈까, 해외 갔다 올까 이미 주위에 보면 갔다 왔던 중 엄청 많다는 거 맞아요.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데 갔다 왔다나 뭐 어디 유럽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딱 하나 지금 여행 쪽에서 약간 부진한 거가 2019년을 대부분의 서양 선진국 다 회복했거든요. 보여드렸다시피 그 이상 갔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향하는 인바운드죠. 중국 향 가는 사람들. 네. 여러분 주위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광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홈쇼핑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향 인바운드가 좀 절반밖에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있다는 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어제 끝나고 나서 비자,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마스터카드까지 다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 중에서 트래블 앤드 엔터테인먼트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건 네. 다 좋겠고요.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으나 1분기 대비 부족한 겁니다. 1분기에 대한 성장수가 20%였는데 10%대라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 증가율은 마스터카드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오늘도 지금 사상 최고가 갔다가 지금 약간 밀리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1달러가 예상됐는데 2.09달러, 2.16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액도 지금 보시면 80.6억이 예상됐는데 81억이 나왔기 때문에 다 맞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도 9% 늘어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타국 간 결제, 국경을 넘어가는 결제가 가장 중요하고 수익이 그냥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타국 결제가 유럽 안에 사람들끼리 제외하면 22%, 전체적으로 보면 17%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흐름인데요. 최근에 마진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비자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난주 우려감은 많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목표 주가는 줄 상향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마스터카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주당이 매출 기대 이상 나왔고요. 앞서 17%가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마스터카드 24%가 늘어났고 마스터카드의 발표에도 소비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다만 그 부분에서 소비가 어떤 소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비의 안에서도 이제는 어떤 소비가 좀 좋아지고 어떤 소비가 좀 아쉬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까지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그만큼 많이 좀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카드사들의 주가 앞으로도 꾸준히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얼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탈마스크 최대 수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투명 치아 교정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2분기 호실적과 함께 단숨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미국 주식 좀 하셨던 분은 익숙하지만 보통 분이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름 그렇죠. 자체가 어렵고. 예. 특히 작년에는 S&P 500 주식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탑5에 들었던 그랬습니다. 엄청난 예.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인비절라인 하면 다 아시는 분이 워낙 많고 약간 풀어서 쓰면 투명 치아 교정 요 정도 하시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치과 같은 데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이거 입간판 해놓은 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군요.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저희 방송도 딱 이렇게 그 옆에 딱 이게 네.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거죠. 물론 여기에 경쟁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 아직은 압도적인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까지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간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팬데믹 이후에 다시 외출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런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특히 가이던스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주가 오늘 좀 큰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의 추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액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그 당시에 사상적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경쟁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료기기 시장, 의료기기 그리고 병원 관련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전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 이것뿐만 포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 분, 저를 비롯한 보통 분은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누구나 다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인비절라인이 됐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의료기기, 특정한 제약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의 영역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추천하고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하시면 추천해 준 거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마진도 있을 것이고 의사 선생님 거기 관련된 어떤 업계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종합대학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변수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의료의 현대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인비절라인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도 좋고 개별 기업도 괜찮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그 IHI라고요. 메디컬 디바이스만 전문으로 하는 ETF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술 관련 의료기기도 있을 것이고요. 수술을 관련한 가기 전에 진단하기 위한 각종 그런 기기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바이오 제약 하나 이런 거 하기에는 상당히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무난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IHI입니다. 예, 좋습니다. 주가가 일단 온라인 테크놀로지 단숨에 박스권 뚫어냈고요. 그렇지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의료기기 관련 ETF인 IHI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요. 맥도날드입니다. 외계인 코스맥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도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다우지수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80년대 맥도날드 광고에 등장했던 외계인 캐릭터가 있답니다. 그 코스맥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스피노프 레스토랑을 또 만든대요.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적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코스맥 저도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전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가 어느 쪽에 늘어나고 있고 소위 리테일러, 영업 그 유통망 중에서도 어느 쪽에 지금 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저희 현지에 있는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잘 아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외국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다만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식의 투자가 오히려 한국 주식보다 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통계란 통계를 다 찾아낼 수 있고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어느 백화점이 많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양판점이라 해서 좀 할인점이요, 이런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 이런 거 타겟은 어디가 많이 가는지, 아니면 할인점 진짜 저가 할인점이면 뭐 달러 제너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마찬가지 맥도날드가 딴 데보다 많이 가는지 적게 가는지, 맥도날드가 뭐 치폴레가 정말 많이 가는지 적게 가는지를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숫자에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한두 번만 하시면 알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나름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주당 이익이 2.79달러가 예상됐는데 3.17달러. 이거 뭐 깜짝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62.7억이 예상됐는데 65억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영점을 늘리건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할건 뭐 제3자를 통해서 콜라보 어떤 매장을 늘리건 간에 매장만 늘어나면 전체 매출은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매장을 계속 늘린다 그러면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동일 점포가 얼마만큼 늘어났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뜬구름 잡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엄청 좋죠. 네, 뭐 10배도 맞아요. 가겠지만 떨어질 때 보면 설명할 게 없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 이외에는 솔직히 쉽지 않은 건데요. 보시면 맥도날드는 동일 점포 매출이 10.3%가 늘어났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물건값이 올라간 건 제품값이 올라간 것도 있겠죠. 여하튼 10.3%가 올라갔고요. 해외 동일 점포 매출은 11.9. 여기서 해외는 미국 밖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해외 100배 되겠고요. 미국과 해외를 포함한 것이 글로벌인데요. 글로벌이 11.7% 늘어났다.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맥도날드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사상치 효과가 지금 바로 붙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도날드 역시나 좋은 실적을 또 내줬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라는 걸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게 그냥 똥단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 가격의 성장이라는 것이 딱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게 보면 성장주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으로 해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러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어떤 수치화한 게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장주라는 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익이 몇 % 늘어났네. 아니면 매출이 얼마 앞으로도 늘어갈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합리적 가격이라는 건 다양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죠. PR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아니면 업계의 평균보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갖고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란 개념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관련된 ETF도 분명히 있겠는데요. 예.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는 두 가지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의 성장을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 네. 되겠고요. 또 PEG라 그래갖고요.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 있는데 1.0 이하 내지 1.3 이하면 좋다 그런 거거든요. 1.0 이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이 있는 것들을 보아하니 엔비디아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바이오마린, 파마세큐티컬, 쉬프트 포 페이먼트 등도 있는데요. 예.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엄청 올라간 것 같지만 그쵸. 이익 증가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고 해서 놀랍네요. 보여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매수 의견이 되겠고요. 매출 증가율이 5% 이상,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영업 마진까지 올라가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건데요. 여기 보면 아마존과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는 게 엎드리거든요.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많은 분들이 찾고 싶어하고 좋아하실 텐데 정말 딱 기준이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엔비디아,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아마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